기후성이 일본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가마쿠라 시대인 12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민노의 살모사로 불리던 사이토 도산이 1539년 이나바 산성에 들어오면서 그 존재감이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1567년 오다 노부나가가 사이토 가문을 멸망시킨 후 이나바 산성의 새 주인이 됩니다. 민노를 지배하는 자가 천하를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노 지방을 평정한 노부나가는 이나바 산성을 기후성으로 개명하고 상업을 장려하면서 천하포무라는 인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 통일을 위한 거점으로 삼은 장소가 바로 기후성이었습니다. 다양한 난이도를 갖춘 등산 코스를 통해 기후성 천수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케이블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에서 내린 후 약 10분 정도 산길을 걸어야 천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러 가보시죠. 케이블카 출발 장소로 가는 길에는 사이토 가문의 문장이 그려진 깃발 노보리바타가 관광객을 반겨주고 있는데요. 전국시대 당시 번성했던 기후성 주변 마을은 사이토 도산 시절에 만들어진 기반 위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이토 도산의 업적 또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깃발에는 노부나가 공의 손님 환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국시대의 마을 기후라고 쓰여 있는데요. 노부나가가 이나바 산성을 함락시킨 후 대대적으로 성 개수 공사를 실시했을 때 산 기슭에 거대한 정원을 가진 영빈관 같은 시설을 다수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노부나가의 초대를 받고 기후성을 방문했던 포르투갈 출신의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는 본국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 기후성의 시설들을 궁전이라 칭하며 지상 낙원과도 같은 곳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프로이스의 저서 일본사에서도 노부나가는 기후마을에 화려한 궁전을 지었다 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후성이 장대했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노부나가는 상인, 공가의 귀족들, 다도인, 무장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초대해 기후성 시설에서 환대를 베풀었다고 하는데요. 패왕 같은 노부나가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영업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케이블카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사이토 도산의 일대기를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다와 사이토의 문장이 사이좋게 걸려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출발합니다. 기후공원 입구와는 다르게 기후성 천수로 가는 길은 오다 가문의 깃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 이치노몬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 터입니다. 지금은 쓰러진 큰 돌만이 당시 모습을 짐작하게 해줄 뿐입니다. 첫 번째 문을 통과한 후
말을 묶어두었던 마장이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드디어 기후성 천수가 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대략 300m 정도 걸어야만 합니다. 해질 무렵의 기후성 천수 모습이 참으로 예쁩니다. 난공불락 요새 같은 느낌과는 다르게 기후성은 오랜 역사를 통해 무려 6번이나 함락되었는데요. 산성의 특성상 우물이 많지 않아 물과 식량 조달이 쉽지 않고 협소한 공간 때문에 많은 병력을 배치하기도 어려워서 일단 공략이 시작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성이 함락되는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1601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령에 의해 기후성은 폐성됩니다. 그 후 1910년에 모이천수가 재건되었지만 1943년 화재로 소실되었고요. 1956년 철근 콘크리트로 다시 재건된 천수는 1997년 개수 작업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박이 입혀진 장식 기와인데요. 출토된 기와를 바탕으로 복원했습니다. 노부나가 목조상입니다.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 노부나가 기후 입성 45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제작된 갑주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만 촬영 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국시대를 풍미한 무장이지만 남겨진 유품이 많지 않아서인지 큰 의미를 둘 만한 전시 품목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기후성의 매력은 전시품보다는 높은 해발고도에서 바라보는 압도적인 경관에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노부나가는 기후 인근에 만들어져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원대한 꿈을 키웠겠죠. 신장의 야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먼발치에 보이는 나가라강에서 여러 차례 전투가 벌어졌었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해가 떨어지는 시점에 기후성 천수에 도착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케이블카 막차 시간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하산했습니다. 우측으로 20m만 가면 전국시대 당시 우물터가 있다고 하네요. 바쁘지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반을 사각형으로 파내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우물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이토 도산 시대에는 기우성이 아니라 이나바 산성이었다는 깨알같은 설명이 보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기우성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인간 50년, 세상의 시간과 비교하면 몽환과 같이 덧없는 것이죠. 기우성과 다시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이토 도산 오다 노부나가 시절의 석축, 이시가키가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망대가 있네요. 시간이 촉박하지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오길 잘했네요. 해가 거의 떨어져서 지평선에 걸린 노을이 몽환적입니다. 금세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해질녘에 올라간 기우성에서 신장의 야망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